한 조각의 김밥으로 전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인 애니메이션? 그렇다. 바로 K-pop 디몬 헌터스다. 편의점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꺼내는 장면부터 검은 갓을 쓴 라이언 보이스가 무대를 불태우는 장면까지 몇몇 컷만으로도 영화 속 배경을 따라 하려는 열풍이 현실 세계로 번져나갔다. 최근 2달 사이 해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었고 관광 소비 규모는 35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영화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파급력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정말 김밥, 갓, 한복 같은 단순한 소재의 힘일까?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만들어낸 결과일까? 애니메이션 K-pop 디몬 헌터스에서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김밥을 꺼내 조용히 먹는 장면이 방영된 이후 한국 내 김밥 판매량은 하룻밤 사이 급증했다.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인 GS25와 CU의 통계에 따르면 7월에서 8월 사이 김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피크타임마다 매진 사태가 이어지자 본사는 야간 김밥 제조 근무를 2배로 늘려야 했다. 또한 서울 도심의 편의점에서 국제카드 사용액도 크게 상승했다. 언뜻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단지 몇천 원짜리 간단한 음식이 사람들에게 수백 달러짜리 항공권을 사게 만들다니.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문화의 마법이다. 김밥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도시의 리듬과 추억이 담긴 일상의 상징이다. 간결하고 따뜻하며 삶의 향기가 스며있는 음식. 그런 김밥이 영화의 감각적인 장면 속에 등장하자 일상은 곧 문화가 되고 평범함은 새로운 매력으로 바뀌었다. 사실 김밥 효과가 일어나기 전부터 한국 관광산업은 이미 빠르게 회복 중이었다. 로드 지니어스 로지니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1637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하며 코로나 이전 최고치의 90%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 영화 그리고 김밥을 먹는 짧은 장면 하나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파급 효과라고 부른다. 영화 속의 아주 작은 디테일이 실제 소비 행동의 연쇄를 촉발하는 것이다. 관객이 영화를 본다, 호기심이 생긴다, 문화를 탐색한다, 여행을 간다, 실제 소비로 이어진다.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 관광객 1명이 평균 약 200만 원을 소비한다. 따라서 관광객이 100만 명만 늘어도 경제적 효과는 약 2천억 원, 즉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2025년에는 관광객 수가 2천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서민 음식을 감성 관광 자산으로 변모시킨 방식이다. 영화의 인기가 폭발하자 국내 여행사들은 곧바로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였다. 그 이름도 김밥 투어 하루 일정으로 구성된 외국인 전용 여행 코스다. 편의점에서 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즐기고 종로거리를 산책하며 마지막엔 남산타워에서 노을을 감상하는 여정. 모든 디테일이 영화 속 장면처럼 설계되어 있다. 그 장면은 사람들에게 미국 드라마 에밀리 인 페리의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그 작품이 프랑스 관광을 한 시즌 만에 30% 이상 끌어올린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만이라도 한국인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작은 음식에서 큰 경험으로 스크린 속 감정이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방식이다. 광고 문구나 슬로건이 아니라 감정의 공감을 통해 관객은 단지 김밥을 먹는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따뜻함, 고요한 일상 리듬, 그리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한국적인 정서를 느낀다. 김밥 열풍이 지나가자 이제는 한복과 전통 모자인 갓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경복궁 일대 거리에는 한복을 대여하려는 인파가 골목 끝까지 이어지고 과거엔 분홍색이나 민트색 한복을 입고 사진 몇 장 찍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품을 체험하고자 한다. 그들은 K-pop 디몬 헌터스 속 인물처럼 검은 갓을 쓰고 한국인의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정신을 느끼고 싶어 한다.
종로의 한 한복 대여점 주인은 서울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손님의 80% 이상이 여성이었는데 요즘은 남성 손님이 예약을 더 많이 합니다. 도포와 갓은 일주일 내내 품절이에요. 모든 것은 한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디먼 헌터스의 라이언 보이즈가 검은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 등장하는 순간 조명이 갓의 테두리에 반사되며 전 세계가 숨을 멈췄다. 그 장면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수천만 회 이상 공유되며 겟 챌린지라는 유행을 낳았다. 전 세계 관광객이 갓을 쓰고 한국 귀족 스타일을 따라 포즈를 취하는 열풍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진짜 특별한 점은 이 한복 효과가 단순히 패션 트렌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정체성의 부활이었다. 더 월드 파이낸셜 리뷰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류 관광은 전체 해외 방문객의 약 7.4%를 차지했고 2025년 이후 이 비율은 더욱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리서치게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의 수출 가치는 12.45억 달러에 달해 K-컬처의 힘이 단지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모든 디테일에 스며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9월 뉴욕 파리도쿄 밀라노의 초대형 LED 전광판에 현대 한복을 입은 차은우의 영상이 동시에 공개되자 전 세계가 잠시 멈추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번지는 빛이 전통 비단의 색감과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제 한복은 더 이상 옛날 옷이 아니다. 세계 패션의 아이콘이 되었다. 보우 코리아, W 매거진, 하퍼스, 바자르 재팬 등 유명 패션 매거진들은 앞다투어 모던 한복을 다루며 전통 소재에 스트리트 감성을 섞은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짧아진 소매, 우아한 세틴, 허리끈, 간결한 저고리 실루엣, 이 모든 것이 한복의 고정미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완벽히 녹여낸다. 서울 패션위크에 참가한 한 젊은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한복은 시대에 맞추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미 충분히 현대적이거든요. 그 말처럼 지금 한복은 새롭게 다시 바라보는 대상이 되었다. 외국인 남성들은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서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자신감과 품격을 느낀다고 말한다. 서양 여성들은 한복 천의 부드러움, 걸을 때 바람처럼 흩날리는 가벼움을 사랑하게 되었다. 심지어 많은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패션 영상이나 결혼식 콘텐츠에서 한복을 입기 시작했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글로벌 소프트 파워 인덱스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는 기술력이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힘 덕분이다. 한복, 갓, 혹은 작은 매듭 팔찌 하나가 어떤 홍보 캠페인보다 강력하게 감정을 전한다.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와 세계를 잇는 다리다. 외국인이 한복을 입을 때 그들은 단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선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타비타 사토시,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Z 제너레이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틱톡에서 1,5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합치면 약 1,9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메시지다. 건강하게 살기, 자신을 사랑하기,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한국에 오기 전 타비타는 헬시, 내추럴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했다. 매일 아침 요가로 시작해 초록 주스를 마시고 저녁에는 촛불 아래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녀는 공개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히며 그로 인해 많은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신체적 콤플렉스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치료 과정을 기록하고 힘든 날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내 몸을 미워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결과 타비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균형 있는 삶의 상징이 되었다. 완벽을 좇지 않고 자신과 화해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토록 절제와 건강의 아이콘이던 타비타가 한국에 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줄은. 서울의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요가 스튜디오나 스무디 카페를 찾지 않았다. 대신 호텔 근처 편의점으로 곧장 향했다. 그녀의 브이로그 카메라에 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장바구니를 밀며 외치는 모습. 세상에 다 먹어보고 싶어. 그녀는 거의 모든 걸 샀다. 바나나 맛 과자, 컵라면, 어묵볼, 김밥, 얼음컵 음료, 그리고 매운 스낵 몇 봉지까지. 그날 밤 그녀는 숙소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영상 아래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타비타 맞나요? 밤에 먹는 걸 처음 봐요. 한국이 그녀에게 무슨 마법을 건 거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타비타는 광장시장으로 향했다. 서울의 길거리 음식이 넘치는 그곳에서 그녀는 새빨간 떡볶이를 먹으며 매워서 웃음을 터뜨렸고 닭꼬치를 사서 뜨거운 김이 오르는 순간 바로 한 입 베어 물었다. 꽈배기, 미니김밥, 빈대떡, 설탕이 뿌려진 핫도그까지. 카메라는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흔들렸고 그녀의 미소는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렇게 행복한 타비타는 처음 봐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마법이네요. 참 이상한 일이다. 늘 철저한 식단 관리와 절제 속에 살던 사람이 가장 서민적인 음식들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다니.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그녀의 건강한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헬시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준 것이었다. 이곳에서 건강이란 단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즐기는 법을 알고 나누는 법을 알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 서울의 음식을 마음껏 즐긴 며칠 뒤 타비타는 짧은 영상을 올렸다. 나는 늘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나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 영상은 단 30초 남짓이었지만 수백만 명이 공감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투영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규칙을 깨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 비로소 깨달았다. 때로는 한 끼의 즐거움이 가장 큰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마 이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일 것이다. 설명할 필요도 말로 강요할 필요도 없다. 단지 작은 경험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든다. 타비타는 브이로그를 찍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치유받았다. 타비타의 이야기는 거대한 그림 속 작은 한 조각일 뿐이다. 한 사람이 습관을 바꾸면 수백만 명이 감동하고 그로 인해 한 나라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30여 년 동안 꾸준히 구축해온 소프트 파워의 살아있는 증거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하버드 대학교의 학자 조지프 나이가 제시한 것으로 국가가 군사력이나 경제력 대신 문화와 가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매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뜻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문화 수출 전략의 기반을 다졌다. 정부는 영화진흥기금을 설립하고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며 음악과 예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에어 유니버시티와 클레어몬트 스칼라십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만든 국가적 문화 전략 정책이었다.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음악 BTS, 블랙핑크, 그리고 최근에 국제 합작 애니메이션 K-POP 디먼 헌터스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해왔다. 문화는 화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진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들어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화, 게임, 음악, 패션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매년 12.4억 달러 이상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의 영화가 김밥 매출을 폭등시키고 관광객 수를 2배로 늘리며 파리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품절되고 미국에서는 한복 브랜드가 유행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곧 경제가 되는 방식이다. 더 월드 파이낸셜 리뷰의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컬처 드리븐 이코노미, 즉 문화 주도형 경제 모델이라 부른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하다. 사람들은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쓴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는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한다. 로이터는 일본, 중국, 그리고 태국까지도 문화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음식 등 모든 분야에서 말이다. 정치적 불안, 환율 변동, 연예계 스캔들 하나만으로도 국가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강점은 다르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험과 감정을 판다. 전 세계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단지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이야기를 보았다. BTS의 Love Myself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느꼈다. 타베타 사토시가 광장시장에서 김밥을 먹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한국인의 삶의 철학을 이해했다. 건강이란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철학. 브랜드 파이낸스 글로벌 소프트 파워 인덱스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영향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이는 경제 규모가 더 큰 여러 나라들을 앞지른 성과다. 영화 K-pop 디몬 헌터즈에서 시작된 파도, 갓 피버 열풍, 타비타의 이야기, 그리고 서울로 몰려드는 수천만 명의 여행객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작은 순간들이 문화로 승화된 결과다. 이곳에서는 작은 것도 영혼을 가진다. 트래블몰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은 2025년에 2,800만에서 3,0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인천공항 하루 10만 명 이상의 입국자 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다. 그러나 한국의 특별함은 숫자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기 위해 온다. 그들은 김밥을 단순히 먹지 않는다. 기쁨의 맛을 느낀다. 한복을 단순히 입지 않는다. 역사의 일부가 된다. 야시장 거리를 단순히 걷지 않는다. 도시의 리듬에 맞춰 자신의 심장을 느낀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이유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줄 아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당신이 K-pop 디몬 헌터스를 다시 보며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김밥을 꺼내는 장면을 본다면 잠시 이렇게 물어보길 바란다. 내가 한국에 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 광장시장에 가서 매운 음식을 먹을지도 모른다.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닐지도 모른다. 혹은 단지 편의점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미소 지을지도 모른다.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한국을 찾는지 그들은 느끼기 위해, 치유되기 위해, 그리고 작은 행복 속에서 진짜 기쁨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도 한국에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에 공감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오랜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움, 자부심, 그리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